안녕하세요. 이번 부동산 언론보도 이것만은 꼭 강의를 맡게 된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한문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언론 보도를 위해서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했으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언론 보도를 위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목적은 국민의 안정된 주거복지 창달과 국토의 발전인데요. 부동산 정책은 크게 직접 개입 정책과 간접 개입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직접 개입 정책이란 정부가 시장에서 직접 공급자나 수요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공급자로서의 정책은 공공택지 조성을 통한 공공분양,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택공급 확대 정책 등입니다. 수요자로서의 정책에는 토지은행을 통한 공익사업용 토지 매입, 주택공사를 통한 임대주택 매입과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비축 정책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공공청사 설치를 위해 직접 토지를 매입하거나 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을 건축하여 일반에 분양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으로 간접 개입 정책 중에는 첫 번째, 토지 이용 관리 정책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전 국토의 균형 발전과 함께 자연 환경 등을 보존, 유지하고 도시의 경우 도시의 용도 지역 등의 관리를 통해서 적정 용적률, 건폐율을 관리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부동산 유형별 공급 부지의 증대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통한 도시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 재생 촉진과 함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정책입니다. 두 번째로 조세 정책은 부동산의 취득, 보유, 처분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을 통해서 시장 수요와 공급을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건데요. 부동산 취득 시에는 다주택자와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 그리고 무주택자의 취득세가 감면 또 면제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 시에는 일정 규모 이하 주택과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반면에 법인과 다주택자 등 투기성 성격에 대해서는 재산세 중과나 종부세법 등이 적용되고요.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단기 투기 성격에 대해서 중과세 그리고 다주택자 중과세 등 간접적인 제어 정책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금융정책은 부동산의 매입 시 대출금의 금리, 또 상환 조건, 대출 규모, 대출 대상 등과 관련된 조건을 정부가 관리해서 부동산 시장의 간접적인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정책입니다. 대출금융에 있어서 LTV, DTI, DSR 등의 수단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거래규제 정책에는 청약제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지정을 통한 거래규제,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매제한제도 등을 통한 투기수요 및 가수요 규제 정책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틀 안에서 부동산 정책은 경제와 또 그리고 국민 주거 환경에 따라서 시장 활성화와 규제화를 주기적으로 반복하며 실행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시장 내 개별 부동산에 대한 정책을 살펴보면 이에 대한 실질적 부동산 정책은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법으로 규정된 용적률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구현되고 있습니다. 국가는 전국의 토지 용도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나누어서 국토의 발전과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요.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리고 녹지지역으로 구분합니다. 도시의 환경과 시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시지역은 이렇게 세분해 놨습니다. 각 용도지역은 법률에 의해서 각 토지 용도별로 일정한 상한 용적률 그리고 건폐율을 정해서 정책적으로 운영되고 관리되는데요. 여기서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을 말합니다. 이때 지하층은 제외한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평의 땅이 있고 지상층의 건축 면적의 합이 300평이면 이때 용적률은 300%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가 토지 용도 지역의 용적률 변경을 통해서
600%로 상회할 경우에는 지상층의 건축물은 총 600평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즉, 동일 대지 면적에 대해서 용적률을 높이면 건축물의 총 면적은 커지게 되고요. 이는 부동산의 물리적 공급을 증가시키게 하는 거죠. 도심의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은 기존 건축물 대비 용적률이 상향될 경우에는 증가한 용적률로 추가된 건축물을 분양해서 발생한 분양대금을 통해서 건축 공사비를 충당하거나 또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부동산은 용적률 상향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개발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각 개인이 사익을 위해 국가, 정부, 지방지자체에 용적률 상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만일 국가가 각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용적률을 상향해 준다면 도시와 국토는 난개발로 인해서 훼손될 뿐만 아니라 국민 주거 환경의 질이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1층 단독주택 앞에 20층 건물이 들어선다면 일조권 침해, 조망권 침해 등의 문제부터 교통 문제, 기반시설 문제 등 복합적인 도시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번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통상적으로 부동산의 종류별 상품과 시장 참여자의 구성별로 구성되는데요. 부동산 시장은 일반적으로 토지 시장과 비토지 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토지 시장은 주택 시장, 산업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택 시장은 또 아파트, 단독, 다세대, 연립의 주거 시장하고 오피스텔 등의 준주거 시장 상품으로 세분되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업용 시장은 상가나 업무용 빌딩 등의 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부동산 시장의 참여자는 크게 공급자와 수요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급자는 원칙적으로 정부와 건설사고 수요자는 실수요자, 투자자, 그리고 나아가서 투기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그 행위의 결과로 구분하는데요. 적합한 방식의 투자 결과는 긍정적이면서도 경제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이루어서 부동산 산업과 경제에 긍정적 결과를 보이지만 투기의 경우에는 시장을 왜곡시키고 부동산 버블을 형성해서 투기꾼과 건설사만 그 왜곡된 부를 누리고 버블 조정기에는 국가와 국민 전체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정부는 국가와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유지함과 더불어 국민의 안정적 주거복지를 달성하는 데 정책의 우선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은 정치 세력들의 선거 공약으로 악용되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바른 도시계획 및 부동산 정책 방향과 정책 추진의 일관성은 훼손되어 왔는데요. 특히 수권 세력의 이념과 정책 방향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모든 피해는 국민, 특히 무주택 서민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거죠. 국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이 정권이 바뀌면 왜 정책이 바뀌는지, 누굴 위한 정책의 변화인지에 대하여 언론과 국민, 사회단체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지만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기득권과 일부 시장 편향적 언론의 친토건적, 친투기 세력에 대한 과다한 긍정적 보도로 인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부동산 보도에 대해 부정적 인식과 피로감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 자체가 투자나 투기 환경을 조성하면 언제든지 가소유가 창출되고 독점에 가까운 매집행위, 즉 대량으로 사모으는 행위죠. 이러한 매집행위를 통해서 시장을 왜곡시켜서 과다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구조인데요. 특히 전세대출 확대 정책은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이기도 하지만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원천적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투기꾼의 투기행위를 가능하게 하죠. 언론 보도가 이러한 정책의 명과 암을 제대로 짚어주지 않고 한 면만 부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부동산 시장을 왜곡해서 보여주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언론은 공정하고 정직하게 부동산 시장을 파악하고 기사를 보도해야 합니다. 시장에 대한 왜곡된 판단으로 시장 참여자들에게 시장을 오판하게 만드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와 국가경제 그리고 다수의 주택시장 참여자들의 고통과 피해만 양산할 뿐입니다.
경제에도 경제의 주기가 있듯이 부동산 시장도 여러 가지 모형과 이론에 따른 주기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주기는 일반적인 경제의 경기보다 그 주기가 길고 진폭이 깊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대사회에서는 주택과 금융산업 자본이 융합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정상적인 조건과 환경에서 부동산 주기론을 수립한다는 것은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파스켈링과 위튼의 부동산 4사분명 모형 이론이 부동산 시장 주기를 설명하는 데 아주 유용합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1사분면의 경우 임대주택 제공 물량이 많아지면 임대료는 하락하고 적어지면 상승하게 됩니다. 이때 상승한 임대료 시장은 2사분면으로 넘어가는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산시장인 2사분면에서 투자의 수익률로 환원하면 그 부동산 상품의 가격이 결정됩니다. 이때 2사분면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3사분면에 또 영향을 미쳐서 건설량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이는 4사분면의 전체 부동산의 재고시장으로 귀결되는데요. 이것이 다시 1사분면의 임대료 결정으로 이어지는 부동산 시장의 순환형 플로우 차트를 나타낸 것이 디파스켈링과 이튼의 4사분면 모형입니다. 임대료가 결정되는 1사분면과 자산가치 분석 투자 섹터인 2사분면은 단기 시장으로, 그리고 3사분면은 장기 시장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또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경제와 금융인데요. 수출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 경제가 좋아지면 기업과 국가, 국민의 부는 증대하게 되고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가 증가하게 되면서 각 경제 주체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다시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죠. 이러한 경제 흐름 속에서 부동산 시장은 주택이나 산업부지 등의 구매 수요가 증가하면서 건설 경기와 내수 경기, 또 활성화를 이루게 되고,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경제 성장이 증대하게 되는데요.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즉, 부동산 시장은 수출 호황기로 경제가 좋아지면 함께 호황기를 맞게 되는 반면에,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가 되면 소비가 줄고 한국의 수출 감소로 이어지면서 소득은 감소하고 부동산 시장의 불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경제 상황에 따른 종속성이 강한 편이기 때문에 경제 시장에 대한 정확하고 합리적인 판단과 예측이 바탕이 돼야 효율적 시장 대처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금융정책과 환경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금융정책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특히 경기가 불황일 때는 정부가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감면하는 확대 재정정책과 통화량을 늘려 이자율을 낮추는 확대 통화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총수요를 증가시켜 경기를 회복시키고 물가 상승을 유발하게 됩니다. 긴축정책은 이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가 과열일 때 일시적 경기 진정 또는 침체를 유발해 총수요를 감소시키고 자산 가격을 하락시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부동산과 금융의 관계를 보면 경기 침체기에는 경기 회복을 위해 저금리 정책을 펼쳐서 통화량을 증가시키는데요.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가 상승하고,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경제, 금융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경제, 금융의 추이와 부동산 시장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여기에 부동산 시장의 독자적인 요인들을 분석한 기사를 작성해야 독자들을 위한 전달성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 나은 부동산 보도를 위해 기자들은 어떤 소양을 갖춰야 할까요? 먼저, 부동산에 대한 기초 지식은 필수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토기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최소 한 번 정도는 정독할 것을 권합니다. 여기에는 국토의 이용 개발 보존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서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이를 통한 국민의 복리 향상의 목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또 부동산 계획의 정책 방향과 용도 지역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고
모든 부동산 개발과 수익과 관련된 용적률, 검표율 등에 대해서 숙지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함양되고, 이를 토대로 보다 전문적인 보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가장 효과적인 자료는 통계가 아닐까 싶은데요. 부동산 통계는 국가기관과 민간업체에서 각각 생산하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서는 국토주택, 토지, 건설 등의 큰 대분류와 각각의 소분류에 대한 통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통계, 주택 건설 통계, 건설 착공, 인허가, 준공, 미분양, 임대주택 통계 등은 부동산 보도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정보 시스템인 R1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통계, 전월세 통계, 전국 집가 변동률, 주택가격 동향,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 등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국토연구원의 부동산 시장연구센터는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지수와 주요 변수를 이용해서 산출한 압력지수, 그리고 이 두 지수를 통합한 K-리맵 지수를 개발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진단하고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부동산 시장 조사 분석 보고서에서 이 지수 통계와 함께 일반 가구와 중개업소의 시장 전망에 대한 통계를 작성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의 수준을 파악하는데, 그리고 금융환경과 경제상황, 그리고 시장 수요자들의 부동산 부담 등을 고려하여 발표되는 지수로 활용도가 상당히 높고, 시장 예측의 선행지표로 활용하면 아주 좋은 통계입니다. 민간 부동산 포털 기관의 통계로는요, KB부동산 통계, 부동산 114, 아실, 부동산 플래닛의 통계 및 자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활용도가 높은 편입니다. 글로벌 동조화 시대로 해외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국내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 변화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관찰해야 하는데요. 해외 부동산 정보와 국가 관련 시계열 통계와 함께 현재 통계는 IMF, OECD에서 볼 수 있고요. 부동산 관련 통계를 분석 활용하는 민간 업체는 CBRE,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통계를 제공하는 프레드, 인베스팅닷컴과 트레이딩이코노믹닷컴 등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별 공공부동산 통계 자료는 국내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R1에 접속하시면 해외 사이트 항목에 들어가게 됩니다. 각 국가별 통계기관을 연결해서 접할 수 있고요. 글로벌 부동산 포털 정보업체의 경우에는 아시아, 미주, 유럽 등 지역별 시장 현황과 예측, 그리고 국가별 부동산 시장에 대한 보고서가 주기적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보도기사를 작성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부동산은 국민 대다수의 최대 관심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부동산 기사가 늘어나야 한다는 건 누구나 동의할 텐데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부동산 기사를 잘 쓰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이나 제도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부동산의 정책의 변수를 잘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통계와 같은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장 정보나 전문가의 의견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한다면 시시각각 변하는 부동산의 흐름에 대해서 유용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